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1학년도 원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원의 중심의 좌표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반형으로 되는 부분들 표준형으로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죠. x제곱 플러스 4x 아니 곧바로 가죠. 이런 부분들은 완전 제곱이 되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뒤에 이제 4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써주면 되겠고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 완전 제곱 만들 때 필요했던 9 양변을 똑같이 더하게 하는 부분을 쓰면 되겠고요. 좌변에 있던 4는 이제 이항식에서 마이너스 4 써가면 이렇게 좀 소거해가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심좌표 마이너스 2, 3에다가 반지름이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r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해서 세 개의 값을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이 값들 좀 열심히 더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결과는 4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완전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정리 쭉쭉쭉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쳐가는 이 부분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실수 없이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원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1은 상대수가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중심좌표가 나오면 중심좌표고 반지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인데 이때 이제 원하고 이제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를 물어보면요. 항상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중심좌표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열심히 구해서 반지름 부분을 빼면 여기 이제 가장 짧은 거리, 반지름을 또 더하게 해주면 가장 긴 거리 이렇게 좀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4x 마이너스 3y 되는데 와 43. 이거 진짜가요? 이거 제가 오타 한 거 아니겠죠?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거리를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루트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4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절대값 이렇게 다 씌워가는 그런 내용. 5분에다가 이게 13이니까 30 처리해야 되는군요. 거리가 6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겁줬는데 계산 깔끔하게 잘 만든 그런 숫자군요. 그럼 이제 6에서 반지름 3을 빼면 이게 최소거리가 되고요. 6에다가 반지름 3을 더하면 최대거리 이렇게 되겠고 이 둘을 좀 합하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접근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 3인 도형이 나타내준다 이렇게 되는데 아이쿠 이거 좀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초반부터 나온 거네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인 점의 자치 이러면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 열심히 좀 구해야 되죠. 이 부분들은 이제 지름으로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지름으로 이런 결과를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 이렇게 간단하게는 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좀 기억해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 2대 3으로 내분점 외분점 열심히 구해야 되죠. 5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 4, 12 5분에 20에다가 플러스 15를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죠. 5분의 10분 2에다가 5분의 35, 7, 35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내분점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보면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1에다가 20,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에다가 5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2제곱에다가 12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12루트 이렇게 되면 지름줄 구하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지름 길이는 6루트입니다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6, 72가 되겠죠. 72파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와, 근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표처럼 원에 따라 사실을 학습해야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x, y 해가지고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그 b가 2대 3이 되는데 루트 더하기 루트가 2대 3에서 이런 걸 정리해서 풀려면은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질문 양표처로 하는 원, 즉 아폴로니우스의 원 간단하게 처리된 이런 이론 학습 확실하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점 3,1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원 밖에서 원에다 접선을 다 이렇게 긋는 문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y는 mx-3 플러스 1에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접하는 거니까 일단 뭐 접근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거리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접하는 거니까 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 길이하고 같습니다. 이런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즉 0,0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루트 5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뭐 직선을 좀 정리해서 mx-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이꼴 채로 정리해 놓고요.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절대값 그 부분들이 이제 뭐 반지름 길이 루트 5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양변점 제곱하면 되겠죠.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퀄 5배 m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이퀄 제로 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m 값이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면 이제 위쪽도 있고 이제 아래쪽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m1 m2라고 해주면 두 군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원 밖에서 원에 접선 긋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형태. 이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직선 방식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이렇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갑니다라는 이론 되셨죠?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잘 녹아 있는 문제니까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연산이 조금 이제 길어지려고 폼을 싹 잡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루트 3인 두 직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y축과 만나는 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일 때 기울기가 이제 mx 그러니까 기울기 이제 가르쳐 주는데 y절편을 모르니까 이제 이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공식을 좀 알면은 이제 곧바로 써놓고 이제 풀어가는데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알고 곧바로 쓰면 되는 건데 모른다면 어떻게 되죠? 이건 역시 좀 공식을 좀 구해야 되겠죠.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m제곱 플러스 1 00 집어넣으니까 b 절대값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처리되겠고요. 이때 이제 b 값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렇게 공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루트 3으로 나와 있고요. 반지름은 이제 4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2,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나는 좌표가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으니까 뭐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은 16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공식 자체가 역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직선과 원과의 관계에서 이제 접선 방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공식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점 3,1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하였다라는 얘기 되겠나요? 아유 이런 건 뭐 평행이동 뭐 가장 기본 이론이죠. 좌표니까 x축으로 a만큼이니까 3 플러스 a 좌표가 바뀌겠고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니까 1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가 바뀌어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구한 좌표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 되겠고 b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좀 가볍게 구하면 되겠죠. 이때 두 값을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중에서 뭐 점을 좀 이동해 가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직선을 x축으로 y축으로 또 평행이동했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뭐 직선을 평행이동했는데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동한 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평행이동한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2분의 a 이렇게 된 부분들이 기울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값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마이너스 2
y축으로 a만큼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열심히 좀 정리를 해가면 되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는 이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뭐 뒤에 있는 상수 파트 부분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것만 좀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역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a 값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냥 뭐 수식으로 해도 이제 무난한 거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정확한 뭐 의미 파악이랄까 상황 이해를 좀 하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직선에 있는 점이 이동해서 자기 자신의 점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 이동한 그 B가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좀 괴롭다는 데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1 구했고요. P1을 또 이동하는 건 P2, P2를 또 이동해서 P3, P3를 이동해서 P4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y축, x축, y는 equal x 원점 네 개를 좀 계속해서 이제 얻어가는 점을 이제 PN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뭐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뭐 P1부터 구해야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 부호가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보여주면 되겠고, 일단 P2 이 부분들을 이제 y축 대칭이 이번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이동하니까 이제 y부가 바뀌어서 좌표를 좀 처리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P3 y는 equal x 대칭 3, 마이너스 되겠고, 그다음 P4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써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계속 해야 되는가요? P5 이번에 해주면 다시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제 x 부호가 좀 바뀌어서 그럼 이제 3, 2가 되는 건가요? P6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 y부 바뀌기 3,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P7 이제 y는 equal x 마이너스 2,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P8을 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2, 마이너스 3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드디어 맨 처음 시작한 좌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8번마다 이제 규칙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플레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P5의 좌표 자체가 그렇게 됩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당연히 아니죠. 뭐 이거 좀 잘못됐고요. 80번째 좌표는 P 좌표 같습니까? 8번마다 규칙인데 좌표가 좀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80은 이제 8의 배수가 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연수 n에 대해서 4n의 좌표는 모두 같습니다. 4n에 하면 이제 P4, P8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좌표 둘은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8번마다 규칙입니다. 근데 이제 4번마다 규칙입니까? 이런 들으니까 역시 또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맞는 내용 이제 니은 이렇게 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 뭐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좀 대칭되어 있는데 규칙적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8번마다 규칙입니다를 밝혀내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게 한 4번마다 이제 규칙이 나왔으면 이제 그런 마음의 바람이고요. 차분하게 자기 자신 좌표가 나올 때까지 해서 찾아가는 것이 플레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 위의 점 A하고 또 원 위의 점 B가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Y는 5요? 오호, 좀 특이한데요? 해서 이제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축을 잡아서 조금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1,2라는 점 이렇게 중심 좌표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2라는 점들도 이렇게 좀 점이 있고요. 됐습니까? 9,2 이런 점들이 있고 마이너스 1,2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y좌표가 똑같은데요. y좌표가 똑같으니까 좀 높이라도 좀 갖게 할까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좀 이 부분들 이제 저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거든요.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좀 잡혀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대칭 이동하게 되면 평균이 이건 뭐 좌표에다 평균이 5가 들으니까 이제 9,8 이렇게 처리 들어간가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되셨죠? 자, 이렇게 좀 돼 있을 때 문제 자체에서 A점이 있고 그러니까 A, P가
전 B가 있습니다. X축이, X축이 지금 Q인데요. 아이고, 이거 저 대칭 잘못했습니다. 대칭 좀 잘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X축 위에는 점, 이렇게 되는데 BQ가 되는 거죠. 아이고, 이쪽에서 BQ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대칭해서 9,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5 대칭 이동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5가 되려니까 마이너스 1,8 해야 되겠죠. 5가 되려면 이제 평균적 y좌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문제에서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이쪽에서 좀 이렇게 이게 좀 원 중심이니까 원 있고 또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돼 있는 건데요. 이제 대칭 이동에서 새로운 원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직선을 쭉 구해 가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거리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요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과의 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을 빼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점들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제 표시해 간다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거니까 이게 뭐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원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점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문제를 좀 처리해 가면 좀 수월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거리 앞 최소가 됐을 때 대칭 이론 지금 뭐 중간에 이제 그냥 이제 곧바로 대칭점을 이제 구해 버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 선들을 좀 그어 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구해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이런 부분들이라면 대칭 이동해서 이제 풀어가겠다. 이런 이 내용으로 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좀 산수 좀 들어가 볼까요? 뭐 좌표 대칭 이동에는 좌표들이 되어 있으니까 루트 x 차가 10이니까 10제곱 되어 있고 y 차이도 10제곱 10이니까 10제곱 처리돼서 이게 이제 10루트 2가 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반지름 길이가 하나는 2, 반지름 길이가 하나는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 길이 합을 좀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루트 2 마이너스 3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X축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그냥 뭐 Y축에 있는 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Y는 5에 있는 점, 이런 형태의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런 좀 표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이거 전 나오는 순서대로 해서 아까 좌표가 좀 바뀔 뻔 했으니까, 이런 일을 좀 없애야 되겠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 이동 자체가 좀 그럴싸하게, 더군다나, 원 위에 있는 점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좀 살짝 혼란스럽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 생각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을 X축, Y축으로 또 평이동했습니다. 평이동한 원을 C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X축하고 Y는 X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N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이동 값이 지금 음수로 방향으로 좀 평이동하라 이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원 먼저 그릴까요? 이렇게 y는 x 그러면 축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축을 잡았을 때 x축하고 y는 x에 접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x 애초에 x 좌표가 좀 마이너스였군요. 중심 좌표가 그죠. 그 접할 평이도 걸리면 와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접하면 이 길이도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평이동을 좀 해서 원래 좌표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데 평이동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n 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건데 뭐 중심 좌표가 y는 x에 좀 x축에 좀 접하려면 m 값은 자동으로 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y는 x에 좀 접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또다시 중심 좌표에서부터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m 그 다음에 m 값을 좀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되겠죠. 절대값 이 부분들이 반지름 길이 2입니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2가 되겠군요. 이렇게 좀 소거가 되겠고 그렇다면 n 값은 2 루트 2 절대값 부분들이 2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n 값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문제에서 x축에 좀 접한다라는 이 부분들이 뭐 중심의 y좌표 값을 좀 알 수가 있다. 즉 m 값이 좀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좀 문장이랑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기억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 그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통해서 가볍게 좀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복수수까지 되는데요. 두 부분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B 집합은 요거 해라고 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열심히 좀 그런 거 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B 집합을 해를 뭐 이걸 오메가 파 이렇게 처리해서 B 집합의 해를 좀 1하고 오메가 파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A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AB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뭐 교집합 공통적인 부분들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쪽에 AB하고 오메가가 이게 좀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AB를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 이곳에 두근의 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계수관계 처리해주면 가볍게 1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합을 물어봤으면 이제 마이너스 1, 곱을 물어보게 되면 뭐 1 해야 되는 건데 뭐 곱을 물어봤으니까 정답 1세 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되겠습니까? 뭐 세제곱은 1이다. 이거 임수분해서 근교에 가는 부분들은 뭐 1학기 때부터 계속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반 30명 학생 중에서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한 학생 20명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요. 뭐 전체라고 할까요? 전체가 30명이다. 이렇게 좀 메모해 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모두 이용하지 않은 학생, 그럼 이거 모두 이용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5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 그러면 뭐 지금 지하철 부분 또 있는 거잖아요. 버스 또는 지하철을 하나만 이용한 학생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버스하고 지하철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 벤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군요. 버스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 그럼 지하철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 밖에 부분들이니까 버스하고 합집합 지하철 이 부분들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5명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이 25명이다 라고 좀 구해놓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버스 또는 지하철 합집합.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네요. 하나만 이용하는 학생을 X명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뭐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문제에서 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20명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합집합이 20명이 합집합이 25명이고 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25명이 20이니까 지하철만 이용한 학생이 이제 5명이다. 이 부분 좀 일단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만 이용한 학생을 X라고 할 때 X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일단은 하나만 이용할 때 이제 교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뭐 이 부분들은 뭐 일단은 최대값이 되는 건가요? 최소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교집합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최소값은 지금 이렇게 있는 5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지하철 이 부분도 지하철 부분에서 이제 버스 이렇게 돼서 일단 뭐 5명을 좀 놔야 되니까 5명 이렇게 처리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값을 좀 어떻게 되는가요? 최대값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쿠 이거 좀 원래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그죠? 좀 버스, 지하철 이렇게 돼서 버스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고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면 되겠죠. 둘 다 이용해서 이제 등교한 학생이 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제 뭐 25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5에서 이제 둘의 좀 합을 구해다 그러면 30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아이쿠, 이게 좀 뭐 연산해서 이제 깔끔하게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분이 좀 어떻게 될까를 이리저리 이제 벤다이그램 모양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한 학생이 25명, 전체 30명 중에서 이 내용이 이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 중에서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버스 이용 부분들이 20명이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밖에 부분들은 무조건 지하철만 이용한 학생이 이제 5명이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문제는 이제 하나만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벤다이그램 모양을 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벤다이그램, 그다음에 이렇게 아예 교집합이 없는 벤다이그램 이런 부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의 좀 취지에 맞춰서 주어진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원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합 C하고 B 합 C는데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C의 개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두 집합을 살피게 되면 2, 3, 2, 3 이런 부분들이 공통이 있으니까요. 뭐 합집 결과들이 좀 같아지려면 2, 3 부분들은 뭐 A하고 합하나 B하고 합하나 또 똑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 관계가 없고요. 이곳에 이제 없는 부분들 5하고 그다음에 1하고 6 이런 부분들은 이제 C집합이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C집합은 5하고 1하고 6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뭐 A하고 합치거나 B하고 합쳤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2, 3, 이 빠진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5, 1, 6을 좀 지워볼까요? 1, 5, 6을 좀 빼게 되면 2, 3, 그 다음에 4, 7도 있군요. 4, 7 이런 부분들. 이런 원소들은 이제 CG팝은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CG팝은 이제 반드시 이제 516만 좀 갖추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만족하는 이제 CG팝의 개수는 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516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516을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2, 3, 4, 7을 카운팅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1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분 집합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 2의 n제곱 2의 n제곱 이런 형태 처리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 조건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원수를 빼고 구해서 2의 4제곱 구해가는 내용 좀 그럴싸한 문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모든 소수는 홀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2라는 홀수가 있죠. 2라는 소수가 있죠. 이 부분들은 홀수 아니니까 이거 좀 잘못되어 있고요. x제곱이 1이다. 그러면 이제 x는 이제 마이너스 1입니까? 물어봤는데요. x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부분하고 x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이라면 지금 좌측 집합이 더 큰 거죠. 좌측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뭐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이 부분이 차이려면 p 집합 보다는 큐집합이 더 큰 이런 벤 다이그램이 돼 있을 때 이때쯤 참이 됩니다 라는 뜻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건 역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0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x 플러스를 이렇게 좀 인수분해서 구하게 되게 되면 0하고 마이너스니까 뭐 자연수 부분들이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범위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하고 5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1하고 3 사이는 이런 숫자들 부분들 안 되죠. 역시 지금 오른쪽 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건데 한쪽이 뭐 다 완벽하게 크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5번이 좀 답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홀수이면 홀수이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 뭐 증명이 좀 잘 안 되면요. 주어진 부분들 이제 대우를 구해서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이런 형태로 좀 해놓고 나서 좀 살펴보게 되면 n에다가 뭐 2k 제곱하면 뭐 4k 제곱 되는 거니까 짝수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2차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차수를 낮춰가는 부분들이 힘들다면 대우를 통해서 1차에서 2차로 가는 식을 좀 만들어 놓고 주어진 식을 좀 살피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면 낮 Q가 좀 참이 된다 이런 얘기면 P집합이 Q의 여집합 이런 것에 쏙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P집합은 마이너스 2 1 해서 범위 표시 쫙 해주면 이제 P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낮 Q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Q의 여집합인데 이건 뭐 X는 A보다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죠. 근데 구집합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크기 관계가 좀 너무 명확한데요. 1하고 이렇게 좀 표시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과는 나오겠고요. 그럼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자연스럽게 뭐 당연히 1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P면 Q이다 이런 형태 참여될 조건은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이제 명확하게 밝혀 놓고 나서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x값이 0보다 크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은 언제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죠. 주어진 식은 x의 2 더하기 3x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2 더하기 또 x분의 3 해서 x분의 1 좀 공통으로 좀 끄집어내서 좀 처리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데 소거해놓고 좀 계산하는 게 좋겠죠. 주어진 부분들 최소값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곱할 때 이제 9 이런 부분들 생기겠고요. 그 다음엔 이곳에서 이제 6x에다가 또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은 x분의 6 해서 좀 식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문자가 이제 서로 이제 역수관계를 모양대 보여가니까 이때 이제 산술기하평을 좀 써가면 되겠죠. 2배에 뭐 6은 공통에다가 루트에서 1하고 x하고 x분의 1 좀 해주면 이제 여기 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3하고 12하고 이렇게 좀 더하기 해주는
이런 내용이니까 최소값은 뭐 2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근데 언제냐 하고 물어봤네요. 산술기하 평균수를 쓰니까 x하고 x분의 좀 같을 때입니다라는 거니까 x값도 1일 때가 되겠죠. 그럼 이제 25에다가 1일 때 부분 좀 합쳐서 정답은 뭐 26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자가 좀 이렇게 좀 차수가 좀 높아졌는데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약분해서 소거해 줄 수 있는 부분 소거하고 그 다음에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역수 관계에 대했을 때는 이렇게 소거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좀 이용하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 당연히 좀 우리가 학습해야 되어 있어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U 5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군요. 두 부분 집합 양의약수 차곡차곡 알아볼까요? 전체 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고요. A 집합은 5의 양의약수 그러면 1, 5 아이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가볍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 집합은요 교집합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라는 부분들은 A 집합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이쿠 이게 되면 이제 B 집합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집합했는데 B가 되려면 X는 B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 교집합이 A가 되려면 X라는 것은 A 집합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좀 만족해주는 X값이 4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4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A집합이 지금 1, 5 이렇게 좀 돼 있고 B집합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되는 요 사이에 이걸 만족해주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 5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X가 4개가 되려면 B집합의 원소가 좀 2개가 좀 더 추가로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B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B집합은요 1, 5라는 원소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원소 2개가 더 필요한데 전체 집합이 1, 5 빼고 나면 2, 3, 4 이렇게 있는 거니까 뭐 2, 3, 4 원소 줄 중에서 2개의 원소를 좀 골라서 채워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 3을 채울 때, 2, 4를 채울 때, 3, 4를 채울 때 이렇게 좀 세 종류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B집합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몇 가지가 되겠다. 3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좀 진도를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는 이렇게 좀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이렇게 좀 채웁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기호를 통해서 이제 계산해 가지고 3가지입니다 라고 분리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2, 3일 때, 2, 4일 때, 3, 4일 때 이렇게 좀 원소 만드는 가지수가 존재한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또 다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식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는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해주면 이제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니까요.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2,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점이 이제 요 앞에 있는 직선에 이제 접해야 되는 거니까 y-m에다가 x-2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요. 이 부분들이 앞쪽에 있는 원에 접하여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처리해 주겠고요.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니까 0,0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1입니다 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m제곱 플러스 1, 0, 0 집으니까 이제 2m 이제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제곱하게 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이콜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1이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3m제곱 마이너스 4m은 이꼴 제로를 통해서 m값은 0입니다. n값은 3분의 4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m값이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요. 가볍게 이제 y는 1 해서 좀 하나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값이 3분의 4가 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좀 산술 좀 해야 되는데 x-2 플러스 이렇게 된 부분들 그냥 이렇게 답 쓰면 안 되는가요? 전체에 대해서 3 곱하기 해서 3y는 4x 마이너스 8, 3 곱하기 했으니까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의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해주면 중심 통과합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은 이제 이렇게 2,1을 지나는 직선에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렇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길이와 같습니다 라는 원리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서술형 답지 써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주어진 항목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하였더니 직선에 접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 좌표가 0,2 이렇게 되는데 평이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되면 a,2가 되는 거죠. 이러한 원하고 직선하고 뭐 원과 또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하겠죠. 직선 거리. 자, 그럼 뭐 직선의 방식 돼 있으니까요. 자, 거리 하게 되면 4, 그 다음에는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 좌표가 A니까 A로 대입하니까 2A,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접하니까 루트 13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A-5의 절대값 부분들을, 이게 이제 루트 13, 루트 13인데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값을 구하면 2A-5 값이 13입니다. 마이너스 13입니다. 두 번을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A 값을 구하게 되면 위쪽에서 A 값은 18에 A 값은 9 나오겠고, 아래쪽은 지금 음수가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양수 A다라고 처리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9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을 좀 평이동할 때는 이제 중심의 좌표만 해주면 됩니다라는 요 아이들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그럼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갑니다라는 내용 또 우리가 기억해서 뭐 이론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서술형 세 번째 원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좀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부분들의 결론을 좀 부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좀 정의를 좀 내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루트 2를 이제 n분의 n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유리수의 정의 자체가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이렇게 되니까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이때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또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 좀 뭐 제곱을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2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n 제곱이 이렇게 2 곱하기 되는 거니까 n 제곱 은 2의 배수 이렇게 처리되겠고 n제곱이 2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n은 또 이제 2의 배수다 라고 좀 결론을 내서요. 그럼 이제 n 값은 이퀄 2k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또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m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k제곱 처리가 되는 거니까 m제곱은 또 2k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또 이제 m제곱은 2의 배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뭐 결론은 또 m은 좀 2의 배수 이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n이 2의 배수라고 했는데 m도 2의 배수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면 가정의 모순이 되겠죠. 왜냐면 서로 소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제 mn이 서로 소라는 가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가정에 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니까 가정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문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큰 흐름틀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써놓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풀어봤더니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습니다 라는 풀이 이랬으니까 이런 풀이법이 바로 기류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유리수를 왜 n분의 n으로 넣느냐? 유리수의 정의 자체는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이런 부분이나 사실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놓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2 곱하기 돼 있으니까 제곱이 2 배수면 2 배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대입해 가는 부분들 또 다시 이제 2 배수 결정해 가는 부분들 이러한 몇 가지 항목만 좀 기억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겠고요. 뭐 주어진 부분들이 워낙 출제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공부할 또 기회를 좀 삼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이해됐죠? 자, 20번 원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기에 좋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원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